자, 2026년 세법이 또 바뀝니다. 법인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돈,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내 돈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? 오늘 그 세 가지 핵심 전략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. 법인 통장에 쌓인 돈, 대체 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내 돈이 아닌 걸까요?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? 아, 법인 돈은 어차피 그림의 떡이지.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. 하지만 오늘 제가요, 그게 왜 정말 편견에 불과한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의 떡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제대로 된 절차, 그리고 전략, 이것만 있으면 법인 자금은 얼마든지 대표님의 개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복잡하게 들리시나요? 아니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고 증빙을 챙기는 것,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이 편견을 확 깨뚫어줄 세 가지 핵심 전략,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, 바로 임원 퇴직금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, 그것도 아주 큰 목돈으로 빼내면서 세금 혜택까지 최대로 누릴 수 있는, 최고의 방법 중 하나거든요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가 보통 월급으로 받아가면 세금이 막 40%가 넘잖아요. 그런데 이걸 퇴직금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이 최대 20%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. 거의 절반, 아니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죠. 이 엄청난 절세 효과,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전략으로 퇴직금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? 여기 보이는 이 5가지 체크리스트, 이건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째, 정관에다가 누구한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줄 건지 아주 구체적인 계산식을 딱 명시해 둬야 하고요. 둘째, 왜 이만큼의 퇴직금을 받는지 그 성과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 셋째, 당연히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하고 그 증거인 의사록을 잘 보관해야 하고요. 넷째, 세금은 지급할 때 바로 원천 징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류를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것,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아주 강력한 카드인데요. 바로 신설 배당 특례를 활용하는 겁니다. 이름이 좀 어렵죠? 고배당 기업분리 과세 특례.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. 지금까지는 배당 소득 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져서 세금 최고 49.5%까지 내야 했잖아요. 근데 2026년부터는 조건만 맞으면 이 배당 소득만 딱 떼어내서 최대 30%까지만 과세하겠다, 이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죠. 자, 표를 한번 보실까요? 세율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? 보시면 2천만 원까지는 14%, 그리고 2천만 원 넘어서 3억 원까지는 20%, 50억까지는 25%, 그 이상은 30% 세율을 적용됩니다. 이게 기존 종합소득세율이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, 그 소득 분산 전략의 힘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배당한다고 쳐요. 이걸 대표님 혼자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? 2천만 원까지는 14%인데 나머지 4천만 원은 20% 세율을 내야 해요. 근데요, 이걸 주주로 등재된 배우자, 자녀 이렇게 3명이서 2천만 원씩 나눠 받으면요. 와, 3명 모두 제일 낮은 세율 14%만 내면 되는 겁니다.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.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. 바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활용한 비용 처리 방법입니다. 법인카드, 이거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. 딱 하나입니다. 모든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. 만약에 이걸 어기고 가족 식사하거나 개인 쇼핑하는 데 썼다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금액이 고스란히 대표님 상여금, 즉 월급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회사에 빚을 진 가지급금이 되어버립니다. 어느 쪽이든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. 자, 이번엔 차량인데요.
이 표 하나면 복잡한 게 아주 간단해집니다. 왼쪽 일반 승용차랑 오른쪽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. 차이가 보이세요? 9인승 이상 차량은 비용 한도가 아예 없어요.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부가세 환급까지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. 자, 이 숫자 1,500만 원.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일반 승용차를 쓰면서 운행일지를 안 쓰면요. 1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딱 여기까지 1,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6,600만 원짜리 9인승 카니발을 샀다고 해보죠. 그럼 사는 즉시 부가세 10%, 그러니까 6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. 어때요? 그냥 차 종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주머니에 600만 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전략을 알아봤는데요.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, 그리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에 대해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2026년에 바뀌는 핵심 세법 딱 4가지입니다. 빠르게 짚어볼게요. 첫째,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%포인트씩 오르고요. 둘째,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고배당 특례가 새로 생깁니다. 셋째, 가짜 세금 계산서 끊었을 때 내는 가산세가 4%로 더 오르고요. 마지막 넷째, 유튜버 같은 분들도 이제 현금 매출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.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. 주주총회 같은 정식 절차 하나 없이 맘대로 회사 돈을 가져다 쓰면요. 그건 세법을 넘어서 상법상 배임죄라는,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법인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내 돈으로 만드는 3가지 방법. 첫째, 가장 큰 목돈을 가장 낮은 세율로 가져오는 퇴직금 전략. 둘째, 2026년부터 열리는 새로운 기회, 배당 전략. 그리고 셋째, 매일매일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습관, 비용 처리 전략. 이 3가지 전략 절대로 잊지 마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법인세는 오르고 새로운 제도는 계속 생겨나고 있죠. 과연 우리 회사는, 대표님의 법인은 다가오는 2026년의 이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계신가요?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그 준비에 아주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